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은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므로 신중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남동구, 인천 남동구에 있는 빌라입니다. 자, 1억 1,300만원인데 유찰되어서, 두 번 유찰되어서 5,537만원인 상태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권리 분석적인 내용을 보기 위한 거니까 다른 물건에 대한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물건 전입자 박씨가 있는데요. 박씨는 2004년도에 전입을 했습니다. 종전사건 임차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현재 물건의 근저당은 2013년이므로 전입이 빠르죠. 그러므로 대항력이 있으면 배당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런데 특이점이 몇 가지 보입니다. 먼저 종전사건 임차인이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소유자의 배우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에 전소유자의 배우자라는 물건 내용이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종전사건 임차인이고 전소유자의 배우자일까요? 전소유자의 배우자이면 임차인으로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소유자니까요. 소유자의 배우자, 소유자와 배우자는 임대차를 할 수가 없으므로 임차인으로 보기가 이상한데 지금 이렇게 두 가지의 특이한 상황들이 두 개 엇갈리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나오는지 종전사건 경매사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있죠. 2012 타경 39938이 있으므로 눌러보겠습니다. 자, 종전사건의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종전사건에 보시면 박씨가 그때도 있었고요. 박씨가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 되었는데 원씨도 경매로 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원씨는 방금 전에 얘기한 이 박씨의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자, 그러면 박씨의 배우자 원씨가 이렇게 낙찰을 받았던 그런 물건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경매로 나와서 다시 주씨가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원씨와 이 박씨는 방금 전에 봤던 배우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상황에서는 배우자가 돼야 되잖아요. 현황조사서를 봐보시면 주민등록 등본이 첨부되어 있다고 나오거든요. 등본. 이 사건에 있어서 여기 이제 현황조사서 내용을 보시면 현황조사서에 등본이 첨부되어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 등본이 첨부되어 있었다면 당연히 이 박씨와 원씨는 배우자가 맞다면 등본의 표시가 어떻게 될까요? 등본의 표시가 당연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사이에 등본에 무조건 표시가 되는 거 아니죠. 만약에 이 박씨와 원씨가 세대 분리가 돼 있다면 표시가 안 돼 있을 수 있겠죠. 또는 이때 당시 2006년도에 소유권 이전 원씨가 낙찰을 받고 세입자인 박씨인 상태에서 이 두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살다가 소유자와 세입자 간에 살다가 현재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됐을 수도 있죠.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전에는 이 박씨는 임대차가 있었다는 건 확실한 거고 현재 경매 사건에 있어서는 종전사건 임차인이 충분히 성립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겁니다. 종전사건 임차인인 경우에 현재 주씨가 낙찰받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 근저당이 되었다면 과연 이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을까 없을까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판례를 한번 보시면요. 2002-38361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매 절차에서 이제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대항력이 없는 종전임차인,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대항력은 없는 종전임차인. 참 바로 여기 나오죠. 방금 여기서 주민등록은 되어 있죠. 지금 전입은 되어 있으나 이전에서 근저당이 바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되면서 근저당이 바로 되었기 때문에 이 박씨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없는 그런 임차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경우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 대금을 납부한 경우 종전 임차인은 당해 부동산에 가여 낙찰인이 낙찰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본 사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물건에 있어서 과거에 이때 주씨가 낙찰을 받을 때 낙찰받고 나서 소유권 이전을 하기 전에 바로 이 박씨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주씨는 근저당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 박씨의 대항력이 있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경매 나온 물건처럼 이렇게 박씨는 대항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대항력이 있을 수도 있다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게 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걸까요? 이 주씨는 무엇을 꼭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건가요? 당연히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 이 전에 살던 소유자였던 임차인이었던
안타깝지만 경매로 낙찰 받으면 반드시 항상 제 질문 올라오면 항상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소유자가 됐든 임차인이 됐든 새로운 사람과 다시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게 좋은 거지, 기존에 있는 사람과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좀 일이 꼬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판례에 영향을 미치는, 즉 이전 소유자가 이 경매의 낙찰을 받았을 때 이 낙찰 받고 잔금 납부를 하면서 이 주씨가 소유자가 되는데, 과연 이 주씨가 소유자가 되는 이 전에 계약을 했을지 소유자가 되고 나서 이 이후에 계약했을지에 따라서 이 물건은 인수상이냐 아니냐가 달라지는, 정말 확연하게 달라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에 계약을 했는지 이 이후에 계약을 했는지 현재 이 경매 물건에서 알 수 있나요? 탐문 조사를 해도 좀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물건은 정말 좀 잘 아시는 분이 조사를 좀 제대로 해서 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꼭 알아야 되는, 이런 사례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전 소유자이든 임차인이든 낙찰받고 나서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만약 꼭 세술을 새 부대에 담지 못한다 그러면 소유자이든 임차이든 뭘 요구를 해야 돼요? 재전입을 요구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반드시 재전입을 해서 꼭 근저당 이후에 전입한 걸로 하게 하면 당연히 이 물건에 있어서는 대항력이 상관없으므로 낙찰을 받는 데는 영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입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경매 물건에 있어서 당연히 이렇게 지금 유찰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경매로 낙찰을 받으실 거라면 반드시 이전 소유자와 임차인은 세술은 새 부대에 못 담는다 하면 꼭 재전입을 해달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낙찰 후에 꼭 한번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해 보시고, 혹시 전입자가 있다면 뭘 해야 돼요? 주민등록 말소 신고 또는 거주 불명 등록 신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한 달 반이나 2달 정도 걸리거든요. 한 2달 정도. 2달 정도 걸려서 기존에 있는 전입자를 전입을 빼지 않는다면 억지로도 말소를 꼭 시켜야만 나중에 내가 낙찰받고 나서 근저당을 받으면 그 이후에 전입하는 대항력 없는 세입자가 됨으로 인해서 혹시나 내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후순위가 돼서 경매 낙찰에는 문제가 없게 그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다시 매매를 하든 다시 근저당을 잡든 그때 가서 또 말소를 시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미리미리 꼭 주민등록 말소를 꼭 시켜놓는 게 나중을 대비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경매 낙찰을 받을 때 이 주씨가 낙찰을 받을 때처럼 이렇게 전입신고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요. 꼭 세술은 새 부대에 담든지 아니면 꼭 재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전입을 꼭 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물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물건의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은 이 주씨가 이 소유권 이전 매각했을 때 이 전에 계약을 했는지 이 이후에 계약을 했는지 알아내서 이 전에 계약을 했으면 대항력이 있고, 이 이후에 계약을 해서 보증금을 받았다면 대항력이 없다는 걸 판별을 하셔서 입찰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물건으로 조금 어려운 물건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